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다카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950톤에 달하는 육중한 육교가 무너지면서 도로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6남매를 둔 이민자 부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에 이전 행정부까지 불체자 추방에 적용해왔던 우선순위 정책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 이른바 왕따 사건 현황이 실시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다카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인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다카 프로그램 전면 재개 판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다카 전면 재개 판결이 나면 현재 진행 중인 갱신 신청은 물론 신규 접수도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워싱턴 DC 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14일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다카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체 신분 부모 추방 유예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다카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츠 판사는 이와 관련 당시 대법원은 DAPA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적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일시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세션스 장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950톤에 달하는 육중한 육교가 무너지면서 도로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지나가던 차량 8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순식간에 깔렸습니다. 양준하 기자입니다.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와 인근 타운을 연결하는 육교가 신축 공사 중 붕괴돼 8차선 도로를 덮치는 바람에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캠퍼스와 인근 타운을 잇는 육교가 공사 중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육교는 대학 캠퍼스와 인접한 스윗워터 타운을 사이로 놓인 8차선 도로 위로 지나는 것으로 지난 10일 착공, 내년 초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950톤에 달하는 육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고속도로에 있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들은 신호 대기 상태로 도로 위에 정차돼 있었습니다. AP통신은 최소 차량 8대가 무너진 육교 밑에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최소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육교는 도로를 건너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교 상판이 세워질 당시에는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기념식까지 열었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학교는 물론 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공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일어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6남매를 둔 이민자 부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한 불체자 단속이 부른 비극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6남매를 둔 이민자 부부가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15일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불체자 과잉 단속이 부른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델라노에 사는 35세의 산토 가르시아와 33세의 마르셀리나 가르시아 부부는 전날 농장으로 일하러 나가던 길에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단속에 걸리자 이를 피하려고 달아나다 타고 있던 SUV가 뒤집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알려진 이 부부가 일했던 유나이티드 팜 워커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델라노에서 농장일을 한 부부였는데 6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ICE 요원들이 탄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단속을 하려 하자 이들 부부가 탄 차량이 과속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유롱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뉴욕의 사업가는 플러싱에서 보석상을 운영했던 이모 씨로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로비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2008년 5월 이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했으며 지인인 주모 씨와 함께 파주 영어마을과 같은 타운을 조성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방을 전달한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선출이 유력했던 8월의 한나라당 경선 직전이었으며 장소는 서울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이었습니다. 가방과 함께 영어마을 사업계획서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의 성공의 신부인 김모 씨가 동석했고 그 이후 김 여사가 이 씨가 준 가방을 김 신부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에 이 씨는 가방이 반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김 여사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현재 보석상을 그만두고 목회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에 이전 행정부까지 불체자 추방에 적용해왔던 우선순위 정책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비영리 이민정책기관 미이민평의회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실태를 분석한 팩트시트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당국이 그간 유지해왔던 우선순위 정책이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추방 대상 이민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단속하는 우선순위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ICE의 이민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은 범죄 유무에 관계없이 추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검찰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미성년자 등을 특별 고려 대상으로 정해 추방을 유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국토안보부가 우선순위 정책을 폐기하면서 시민권자 가족을 두고 있거나 미성년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학군의 주정부 지원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필머피 주지사의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른 각 학군별 주정부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트리 학군은 직전 회계년도보다 11% 증가한 247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잉그루드 클립스, 크레스킬, 해링턴 파크, 오라델 등 북부 뉴저지의 상당수 한인 밀집학군의 주정부 지원금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은 주정부 지원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버겐 카운티의 모든 학군이 직전 회계년도보다는 더 많은 주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학군 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 인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가 선발 과정에서 히스패닉계 및 흑인 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들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8에서 2019학년도 특목고 신입생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남학생은 2,799명으로 여학생 2,240명보다 559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은 여학생이 14,607명으로 남학생 13,693명보다 약 1,000명이 더 많았습니다. 합격 비율로 따지면 남학생이 20.4%로 여학생 15.3%보다 약 5%포인트 더 높았던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시교육청이 소수계와 여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이번 결과는 소수계와 여학생이 얼마나 소외받고 차별받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있다면서도 인종 다양성 부족과 여학생의 낮은 합격률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것에 대해 유엔 자문기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유엔 자문기관 중 하나인 미국 자유인권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자유인권협회는 목요일 워싱턴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이민 법정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개월씩 구금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의 경우 망명 전 본국에서 심각한 박해와 위협을 당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즉시 추방이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한 망명 이유를 제시해 추방이 면제된 사람들까지 구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자유인권협회 변호인인 마이클 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출신 교사인 앤슬리 다무스는 이민 판사에 의해 망명 신청이 2번이나 받아들여졌지만 이민 당국은 계속 항소를 해 무려 16개월째 구금된 상태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 이른바 왕따 사건 현황이 실시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 교육국은 왕따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안에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4명의 공립학교 학생과 가족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시교육국이 왕따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주장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교육국은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왕따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교육국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신청하는 피해 학생들의 전학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 같은 정책 때문에 피해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 합의 조건으로 앞으로 교육국은 괴롭힘 피해 학생의 전학 신청은 허용해야 합니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짐 월든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망가진 교육 시스템을 개혁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자기 자녀뿐 아니라 전체 모든 학생들을 대신해 용기를 갖고 소송에 참여해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비앙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생수 대부분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도니아 뉴욕 주립대 미세 플라스틱 전문연구원 세리 메이슨이 이끈 연구팀은 생수들이 플라스틱에 광범위하게 오염됐다며 생산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영리 매체 오브미디어는 이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브라질과 중국, 인도, 미국 등지에서 시판되는 생수 25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이슨은 생수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 가운데 65%는 플라스틱 파편들이었다며 생수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조각 대부분은 생수병 자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며 일부는 뚜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생산 공정에서 들어가기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가 재앙 수준은 아니며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15일 한인제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포레스트힐 고교에서 총격 위험 낙서가 발견돼 학교가 폐쇄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해당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책상에서 총기 소지를 암시하는 낙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교를 폐쇄 조치하고 학생들을 격리 조치시킨 뒤 학교를 수색한 결과 총격 위험 낙서는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으나 용의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의 서비스 수준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케라 스윈들은 그녀의 자녀 2명과 10살 된 반려견 이르고와 함께 오리건주에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로 돌아오는 유나이티드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캔자스시티에 도착한 후 이르고를 찾기 위해 화물칸으로 갔지만 그들 앞에 있던 건 저먼 셰퍼드종의 이르고가 아닌 생전 처음 본 그레이트 데닌종의 개였습니다. 스윈들은 항공사 측의 실수로 2마리 개의 수송 목적지가 바뀌었고 자신의 반려견이 일본행 비행기에 실려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즉각 사과 성명을 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윈들의 반려견은 일본에 무사히 도착했고 건강 상태 확인 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뉴욕시경 소속 경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살인범이 가석방돼 동료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가석방위원회는 15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70세의 노인 허먼벨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1971년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경찰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가석방위원회는 최근 허먼벨이 70세의 노인이라는 점을 참작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석방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패트린치 경찰 조합장은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희생된 경찰의 아내인 다이앤은 허먼벨은 남편이 부상을 당해 쓰러졌는데도 계속 총격을 가한 끔찍한 인간이라며 가석방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플러싱에서 대량의 마리화나를 밀매하려던 중국계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할 109 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쯤 146 스트리트와 58 애비뉴에서 마리화나와 현금을 주고받는 현장을 포착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시가 50만 달러 상당인 195파운드의 마리화나와 1,000달러 상당의 마약인 케타민, 현금 19,000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상습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5일 발표한 법안은 뉴욕 시내 학교 주변 도로 150곳에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과속 및 신호 위반에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및 차량 등록증 말소 등을 골자로 합니다.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의 하팍 학군 내 5개 학교에 무장 경비원이 배치됩니다. 15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하팍 학군은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이후 롱아일랜드에서 2번째로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는 학군입니다. 학군 관계자들은 무장 경비원 배치를 위해 연간 30만 달러의 비용이 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15일 전력회사들의 겨울 눈폭풍 사전 대응, 복구 작업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맡는 공공서비스국은 전력회사 최고 경영자들에게 서한으로 공식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혼 에디슨과 내셔널 그리드 등 총 7개의 주요 전력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력 늑장 복구에 대해 뉴욕주는 전력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방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방미 목적은 그동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라든가 그다음 해외 외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좀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이제 미주 지역, 그다음 더 멀리 갈 수만 있다면 호주라든가 유럽까지 많은 그런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알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저번 시간에 이제 이문경 대표님하고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하고의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다 지금 한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안면도 있고 네,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초청 받으셔서 이제 강연을 하시러 오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이 계시는 국제전략연구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제가 몽골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 국내의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발전 정책은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 무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외교 정책이나 경제발전 정책을 그 펼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아, 그럼 대표님께서 특히나 또 국제전략, 특히 유라시아 연구 전문가로 제가 들었는데 특별히 그 분야를 연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분야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요.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그 실크로드를 다시 그 통해 가지고 무역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선제적인 어떤 아이디어, 철학, 그다음에 경제 교류를 위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유학생들이 미국 쪽으로 움직이지 이 유럽도 별로 안 가고 심지어 중앙아시아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적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해야 될까를 그 좀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제는 뭐 또 유라시아 쪽이라든지 지금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것들이 네. 우리나라의 앞으로 큰 발전을 또 가져다 주겠네요.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속에서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활동을 또 계획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교 정책과 경제 발전 정책은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국내에서만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다음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정치 문제는 그러니까 남북에 대한 그런 외교 문제겠죠. 그거를 한국 내에서 그걸 연구하면 안 되고 그것과 힘의 역학관계를 따져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기타 중앙아시아 다른 주변까지 어떻게 외교적 관계가 연결돼 있고 그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남북 문제에서 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 통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 마찰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 계신 한인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 미국 쪽에 계신 교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여러 교포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 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그 입장이라는 건 아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하고는 당연히 시각이 다를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주 쪽 그 한인들의 시각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세계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걸 아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넓고 다양한 시각을 한국 쪽에 좀 많이 알려주고 그 홍보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